안녕하세요, 유닛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솔리드 파티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는 고체, 단단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한 번에 드로우 콜로 렌더링된 단일 업데이트 가능한 메쉬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는 현재 프레임에 어떤 것을 그려야 할지 정하고 GPU의 오브젝트를 그리라고 명령을 호출하는데 이 명령이 바로 드로우 콜입니다. 메쉬 한 개에 머터리얼 한 개면 콜이 딱 한 번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솔리드 파티클 시스템 SPS는 설명만 들어도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각 파티클의 트랜스폼이나 머터리얼 등을 변경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집을 이루는 물고기나 파편 그리고 그 외 많은 곳들에 사용되곤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SPS의 개요였고요. 세부 설명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SPS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자의 재사용인데요. 새로운 입자를 생성, 삭제하는 대신 위치와 속성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파티클을 재사용하고요. 두 번째, 개별 입자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링, 컬러 등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고, 세 번째, 성능 최적화입니다. 한 개의 메쉬에 모든 파티클을 병합해서 렌더링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우측 사진을 보시면 이 개개별 메쉬들이 하나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컬러 등의 값을 각각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PS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바빌론 솔리드 파티클 시스템을 통해서 파티클 SPS를 생성을 해주시고요. SPS 이름과 C는 필수로 들어가는 파라미터입니다.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 스피어라는 메쉬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원하시는 메쉬가 있으면 불러오셔도 되고 사용하실 메쉬로 변경해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ps.add_shape을 통해서 이 메쉬를 할당을 해주시고요. 이 뒤에 있는 20이라는 거는 넘버라는 파라미터인데 이 넘버는 파티클 입자를 몇 개를 쓸 건지를 명시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스피어 원본은 디스포즈를 통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sps.build_mesh를 통해서 메쉬를 생성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initparticles라는 함수를 통해 파티클의 초기 속성을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완료를 하셨으면 sps.initparticles와 sps.setparticles를 호출을 해서 씬에 렌더링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코드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파티클들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설명하는 공간이 협소해서 제가 조금 날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조금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nitparticles에서 포지션 y와 z 값도 똑같이 마이너스 50부터 50까지의 랜덤성을 부여하게 하면요. 이런 식으로 범위가 확장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20개의 파티클로만 보려고 하니까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개수를 200개로 늘려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파티클이 더 많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스케일도 한번 랜덤성을 부여를 해볼까요? particle.scaling scale in place라는 걸 통해서 스케일을 조절하실 수 있고 위에서 썼던 바빌론 스칼라 랜덤 레인지를 갖고 오셔서 0으로 설정하게 되면 아예 없어지니까 0.1 이렇게 해주시고 스케일도 너무 커지진 않게 3 정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작은 거는 작게 큰 거는 크게 이런 식으로 랜덤성이 부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클들의 컬러를 변경할 때는요. particle.color로 바로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컬러 값은 컬러4를 사용을 합니다.
바빌론 닷 컬러 4 네, 이렇게 해주시고 컬러도 마찬가지로 랜덤성을 조금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mass.random 요 함수를 통해서 RGB 값에 랜덤을 부여해주고 알파 값은 1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제를 확인해보면 색상도 랜덤으로 들어가게 됐고 포지션도 랜덤, 스케일도 랜덤으로 이렇게 잘 확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SPS 예제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우선 첫 번째 예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닥불 같은 게 있고 위에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다 박스를 이용해서 지금 이 SPS로 구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뉘어 있거든요. 파이어 베이스와 파이어와 위쪽에 있는 스모크. 지금 파티클들이 이렇게 많은데 각각 메쉬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이 SPS 예제들의 주석이 잘 달려 있으니까요. 링크로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도 있고 다음 예제는 이런 식으로 컬러 값을 변경하면서 회전을 시키는 예제입니다. 이 코드는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init particles에서 지금 이 myPosition 펑션을 통해 포지션과 로테이션 그리고 컬러 값을 랜덤으로 부여하고 있고요. 네. 이제 컬러는 랜덤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이제 규칙을 갖고 지금 변경을 하고 있어서 이 빨주노초 파남보 형태로 박스가 구현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서 알려드린 예제에서는 create sphere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했었는데요. 이 예제는 create disk를 통해서 트라이앵글 형태 삼각형 모양이죠. 또 요 링크도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런 예제입니다. 위에서 파티클이 떨어지면서 이 토루스 넛에 닿아서 이제 물리적인 튕겨내짐까지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예제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예제도 주석이 잘 달려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SPS를 물고기 떼, 그럼 파편 이런 효과를 구현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응용이 가능하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런 토루스 넛이 있는 예제인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슬라이스가 되면서 날아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SPS를 사용하면 이런 것도 만드실 수 있거든요. 위쪽을 클릭하면 아래쪽이었죠? 아래쪽을 클릭하면 위쪽으로 날아가고 위에를 클릭하면 밑으로 이렇게 터지면서 날아가는 이런 재밌는 예제도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SPS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미리 보기에서 확인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총을 불러와서 파티클을 구현을 했었죠. 클릭을 하면 연기가 나오고 앞에 머즐 플래시가 이제 파티클로 생성이 됐던 이런 예제인데요. 총알이 날아가는 거를 SPS로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총알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스니펫의 이 넘버가 샵3로 변경이 되었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182번 라인부터 블렛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블렛 바디와 블렛 헤드를 이제 생성을 했고요.
이게 뭐냐면 총알 모양 그냥 뭐 스피어를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실린더를 하나 이제 생성을 했고요. 그 위에 스피어, 헤미스피어 이런 식으로 반구를 생성을 해서 총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머지를 해서 하나의 메쉬로 합쳐 주었고요. 이거를 블렛으로 이제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알 생성하는 부분 이거를 디스포즈를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형태로 지금 총알을 구현을 한 거고요. 다시 코드로 넘어와서 SPS 솔리드 파티클 시스템을 통해서 SPS를 명시를 해줬고 거기에 블렛 메쉬 이 create 블렛 메쉬 함수를 통해서 리턴된 블렛을 메쉬로 넣어주고 있고 원본은 디스포즈에서 삭제해 주었습니다. 빌드 메쉬를 통해 SPS 메쉬를 만들었고요. 픽업을은 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 파티클이라는 부분에서 재활용할 때 어떤 이제 일을 할 건지를 명시해주는 부분인데요. 블렛 메쉬의 포지션을 카피를 해서 파티클의 이제 포지션으로 할당을 해주고 있고요. 이 블렛 총알이 날아가야 되니까 지금 이 총구가 바라보는 방향이 X 방향이거든요. X축의 방향이라서 스피드를 X에다가 넣어주고 그거를 이제 벨로시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파티클이 살아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플래그인 is alive를 true로 해서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총알의 색상을 노란색 계열로 생성을 했고 로테이션은 아까 요렇게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90도만큼 눕혀 주어서 이 방향으로 총알이 날아가게끔 보이게 설정을 해둔 부분입니다. 이닛 파티클에서 이제 아까 위에서 보셨던 이 변수들 오리진 포지션하고 스피드를 명시를 해준 거고요. 그다음 밑에는 파티클들 넘버 파티클 개수만큼 리사이클 파티클 이제 사용해라 이렇게 넣어준 거고 파티클의 비지블은 꺼주었습니다. 그리고 파티클이 업데이트 될 때에 대한 내용인데요. 파티클이 살아 있으면 여기 부분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될 필요가 없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포지션의 벨로시티를 받아와서 더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했을 때 앞으로 날아갈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 X 값이 100이 넘으면 이제 얘의 alive를 false로 설정을 해주어서 파티클을 소멸시키는 과정이고요. 소멸시키면서 날아가던 파티클도 이제 비지블을 false로 꺼주는 이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init particles와 set particles를 통해서 생성을 해주고 있고 register before render에서도 파티클을 계속 이제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두고 위로 쭉 올라가셔서 마우스 포인터 좌클릭이 되면 발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두었었는데 이 기존의 코드에서 이쪽 부분 얼라이브가 아닌 거를 찾아서 파티클로 할당을 해주고 얘 얼라이브를 true로 변경하고 비지블도 보일 수 있게 해주고요. 포지션을 카피하고 있는 이런 예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미리 보기에 있었던 건데요. 토르스넛이 이제 폭발하면서 날아가는 예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걸 응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관역을 맞추고 이 관역이 다 터지면서 날아가는 이런 것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솔리드 파티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파티클을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개발자분들 한 발자국 더 바빌론에 가까워졌다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